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LG전자에 대해서요, 비중을 확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이번 주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주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1%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2.1% 하락이죠. 특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돼요. 자, 국내 증시 지난주에 보면요, 주 초반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요,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영향으로 상승을 했지만은 주 후반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저 지수가 약세를 보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2%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4% 상승에 그쳤죠.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박스권 장세, 계속적으로 이소장 증권TV에서는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박스권 장세 흐름상 하단에 내려왔다. 우리가 240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요,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선물 시장 쪽에서 5조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요, 이 옵션 만기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앞두고 한 나흘 정도 환매수가 한 1조 7천억이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어요. 근데 옵션 만기가 끝난 금요일 어제죠, 이 선물이 다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고,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한 사항이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15일 연속 나오고 있다. 규모도 2조 5천억 규모다. 상당히 크죠.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지난주 저점이 2400선 지지 테스트가 한번 또 나올 것 같은데, 이탈 가능성은 좀 낮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LG전자, 그쵸?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숨 고르기가 나오는데, 이후 주가 상승 여부인데, 그쵸? 저는 LG전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 크게 떴다가 2, 3일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지수는 그쵸? 최근 고점 돌파하고 2500선 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체크할 부분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듯이 2007년도 고점이 5.25%고 또 지난 정고점이 그죠? 4.3%대예요. 그러면은 이 4.3%과 5.2% 사이에 계속적으로 머무른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더 상승을 해서 5.2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중장기총으로 좀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고, 또 하락해서 정고점이 4.3%대를 하회한다래도 길게 봐도 된다 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 새벽에 하락을 해서 4.63이죠. 그러니까 지난 4.86이 고점 찍고 좀 하락 추세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빠지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든지 그 박스권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 현물 매도가 15일 연속 나오면서 규모도 2조 5천억 규모다. 자, 지금 15일 연속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언제든지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유입이 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종합지수가 몇 프로 상승을 하냐, 상승폭을 봐야 되고, 또 어느 종목 또는 어느 테마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느냐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또한 이
매수한 업종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강한 반등이 연속성 있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지수가 일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줄 때는 낙폭 과대죠. 단기적으로 크게 빠진 종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덜 빠졌거나 늦게 빠졌거나 아니면 먼저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지수가 크게 올라도 반등을 줄 때도 못 올라가요. 낙폭 과대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쉴 때 그런 종목군들은 단기로 이 일정 부분 반등에 그치는 모습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덜 밀리고 늦게 빠지고 수급이 양호하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늦게 상승으로 전환되지만은 연속성 있는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윗부분은 SK 하이닉스고 밑에 부분은 삼성전자입니다. 과연 삼성전자 이번에 호실적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은 한 번쯤 크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추세고 SK 하이닉스는 하방에 남들보다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수급도 양호하고. 이런 두 개 종목의 같은 테마 섹터에 있으면은 SK 하이닉스 종목을 선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서 덜 밀리고 늦게 빠지고 수급이 양호한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선택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회비를 유료 회원을 좀 인상을 했어요. 가격을. 자, 하지만 기존 그러니까는 뭐 만기가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또는 예전에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하고 2년을 맺었던 한 번이라도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큰 폭으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서요. 문의를 해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LG전자 상저하고 우려 벗어나 비중 확대. 자, LG전자가 지난주에 가장 빠르게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9,967억, 전년 동기 대비 33%나 증가하고 시장 기대치도 8,0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크게 상회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LG전자는 상반기에 실적이 좋고 하반기에는 낮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하락해서 10만원 미만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실적이 하반기에도 좋다. 그러면 하반기에 나쁠 거를 대비해서 주가 하락했으니까는 빠르게 회복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이 LG전자가 기존 주력 사업인 가전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LG전자는 뭘로 봐달라? 전장 부분으로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전장 부분이 이제 지금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어서 특히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에요. 올해 매출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이 돌파가 기대돼서 이번에 나온 3분기 호실적이었죠.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 재편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이 계속적으로 기대된다. 상당히 이게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 재편에 따른 실적 호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수 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내년의 주가 수익 비율 퍼가 6.6배로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까지 이러한 평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상당히 좀 저평가다.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10만원 미만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전장 부분의 성장성인데 작년에 수주 잔고가 한 80조인데 올해는 더 증가해서 100조 원에 육박할 거다. 그러니까 잔고가 늘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LG전자
가 이 지금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 그러죠. 요번에 헝가리에 네 번째 생산 기지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담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LG전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거죠. 자, LG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 7% 상승하고, 그죠? 그리고 뭐 소폭 상승과 하락 방면에서 지금 3일째 조종세가 이어지는데, 자, 수급 변화 보십시오. 자, 실적 발표한 날보다 그 다음 날 개인들 매도가 30만 주 더 많아지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지난 9월 중순경에 이미 바닥권을 탈피하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때 벌써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확대됐기 때문에. 자, 9월 13일 날 5% 뜨는 날, 바로 이 날이죠. 장대 양봉 나온 날. 개인들이 37만 주 매도를 하고, 그 다음날 7만 6천 주 매도하고, 그 다음날 46만 주 매도. 그러다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동반적인 약세 보였다가 저점 수준에서 내려와서 다시 실적. 그러면 이미 9월 중순경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물량이 많이 넘어가면서 매집이 잘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더 7%까지 지난 5% 뜰 때 더 떴던 것은 그만큼 물량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죠? 저는 뭐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오히려 하락을 할 때 오히려 매수. 저는 뭐 다시 10만원 미만까지는 내려간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중간 가격대 그러면서 이것이 한 20일 이동평균선이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인가요? 20일 이동평균선이 그죠? 102,785원인데 상승 추세니까 뭐 10만 3천원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뭐 그 전후로 해서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 매수 관점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차인데요. 저는 자율주행 우리가 2, 3년 전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다시피 자율주행도 앞으로 그죠?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가 자율주행 레벨 3가 장착된 자동차를 상용화를 한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프론티어 있고 넥스트 칩이 과거에 소개시켰는데, 자, 먼저 넥스트 칩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를 하는 이 팹리스 반도체 업체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 쪽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자율주행의 성장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 특히요, 이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면서 기능이 고도화되면서요, 이 차량 대당 카메라 적용이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2017년에는 5개, 2023년 올해는 10개, 26년 3년 뒤에는 24개.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동차에 적용되는 카메라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른 수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요, 이 넥스트 칩이 그죠? 개발한 이 자율주행 시스템 원칙 아파치 5와 6가 그죠? 상용화가 가능성이 상당히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웜칩은요, 이 개발에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 금액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 기간들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검증 과정과 업체 성장에 최소 3년이 소요되며 이후 선정과 투닝 테스트에도 1년이 필요해서 한 5년에서 7년에 걸쳐
완성사 고객사의 차종에 적용돼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 넥스트 칩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넥스트 칩. 자, 넥스트는 벌써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해드렸던 프론티어, 그렇죠? 자, 특히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이 자동차 전자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장비 사업부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부품 사업부로 나누는데 이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지난번 한번 크게 올라갔었죠. 이때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 봤을 때 아까 이 넥스트 칩이 가는 거 모습이라든지, 그죠? 프론티어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란 말씀드리고, 특히 프론티어 수급이 상당히 개선돼요.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지난 9월 이게 언제죠? 9월 12일이네요. 그죠? 자, 9월 12일 날. 그죠? 그리고 13일 날 빠질 때 이걸 다 합쳐도 이때 크게 팔지 않고 그리고 빠르게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프론티어라든지 모터렉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크게 올라서 좀 새롭게 접근하기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는 넥스트 칩, 프론티어 그리고 모터렉스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어차피 지금은 뭐 거의 단기 매매이니까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바이오 섹터하고 반도체 이번 주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이 3분기 실적 호전 전망에 따라서 먼저 상승을 했어요. 한번 주가 모습들을 볼까요? 자, 바이오주의 대장격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이미 이틀 크게 뜨고, 그렇죠? 지금 5일째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조정을 받는데 매도세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 그렇죠? 한미약품도 얘는 덜 빠졌어요. 저는 이런 종목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덜 빠지고 한번 이 한미약품도 실적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번 크게 떴다가 지금 2, 3일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자, 그리고 바이오주의 또 대장격인 셀트리온이 바닥을 형성을 하고 좀 상승 전환되는 그러면 바이오주들의 이 특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빠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빠르면 빠를수록 더 그만큼 힘이 센 겁니다. 함량 그러면은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종목 뭐 적응을 해도 되지만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ST팜이라든지 동아약품, 특히 ST팜이 지난주 금요일날 좀 낙폭이 커졌어요. 근데 ST팜이 이 상반기까지요 영업이익이 한 53억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한 300억 가까이를 본다. 그러면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엄청 좋아진 걸로 지금 전망이 된다. 근데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ST팜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뭐 새롭게 나온 재료 이런 부분은 없지만은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난 금요일날 3.2%나 하락하면서 최근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상당히 불안감은 커지지만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간이 6천주 정도 매도하고 또 그 물량의 3분의 이상은 외국인이 4,300주 받아주고 개인이 2,300주 매수. 수급이 훼손이 없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바이오 업종이 살아나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대장격인 이 삼성 바이오로진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이 그죠? 반등을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은 아마 더 빠르게 ST팜은 그죠? 8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나 해서 ST팜 조금 불안한 모습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저는 갖고 있고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 삼성 바이오 한미약품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동아약품은 약간 더 탄탄한 그런 흐름이 있죠. 지금 만원대 완전히 좀 수렴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급도 양호하고 저는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76배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동아약품 그죠? 우리가 뭐 만원 미만에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관리를 열심히 한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덜 빠졌기 때문에 왕창 늦게 반영돼서 왕창 빠지느냐 아니면은 지금 실적 발표하고 수급이 불어난 SK 삼성전자 낙폭이 심했는데 하이닉스가 덜 빠진다 그러면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이닉스 낙폭이 커졌다 그러면은 반도체 주가 반도체 관련 종목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월요일날 과연 어느 종목의 하락폭이 큰가를 한번 살펴봐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두번째로 체크 포인트는 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가 가는 이유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그 관련 종목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최근도 주가 흐름이 양호해요. 근데 얘네들이 하락 전환되느냐 아니면은 하락폭이 적느냐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덜 빠진다 그러면 반도체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반도체 부분은 적자가 나오지만 적자폭 감소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특히 4분기에는 바닥을 형성하고 디램 가격 상승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바닥 형성이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들 빠지면 반도체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면 어느 종목을 봐야 되나? 우리 계속적으로 이 소재 부품주 월덱스,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그렇죠? 저는 셋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좀 보유를 해도 되지 않나.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월덱스 주가가 특히 목요일날 아침일 거예요. 그죠? 장 시작하자마자 한번 크게 빠졌다 좀 밑골을 달아가지고 금요일날도 조금 하락세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월덱스 그쵸? 이것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번 크게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죠? 밑꼬리를 달아주고 뭐 추세 이탈 모습 나지 않고 특히 수급적으로 훼손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원익 QNC도 그죠? 상당히 양호하고 하나 머티리얼즈 그죠?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서 저는 부품 소재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쪽 종목이 없고 좀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공정 장비 업체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PSK 그죠? 그리고 원익 IPS 그죠? 이 종목은 지금도 그죠? 매수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반도체 조금 공격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돌면서 하는 것은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 월요일날 보면서
반도체 종목이 살아있다, 아니면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를 판단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저는 계속적으로 홀딩, 보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냥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